경제단체 비상간담회 최태원 회장의 발언으로 본 경제 전망.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림의 파장은 경제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번지며 단단했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던진 단 몇 마디는 마치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다. 왜? 그 한 단어에 담긴 무게는 무겁고 의미는 심오했다. 비상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면 공기는 긴장으로 굳어지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위기의 실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흐르던 묘한 침묵과 날카로운 시선들은 그 자체로 위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왜 비상이었을까?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다. 더구나 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 경제의 파도는 한번 휘몰아치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글로벌 시장이 긴축의 늪에 빠져버렸고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금리 인상은 자금의 흐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금융시장은 불안정의 늪에서 흔들리고 기업들은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투자 없는 경제는 엔진이 꺼진 배와 같다. 방향은커녕 제자리에서 맴돌게 바쁠 뿐이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순간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모든 이의 심장을 두드렸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구조적 한계란 무엇인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 즉 경제 시스템과 패러다임의 노후화가 위기의 뿌리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도 성장의 환영을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이미 오래전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환의 시기는 지났음에도 아무도 그 전환에 손을 대지 못했다. 산업 구조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혁신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의 격변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면을 무자비하게 드러냈다. 간담회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경제 리더들은 더 이상 아니라는 위로를 찾지 않았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지만 그들 속엔 두려움과 의문이 교차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가? 이 구조적 한계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까? 모든 이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그 순간 간담회장은 마치 전장과도 같았다. 적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거대한 힘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침묵은 더 큰 소리로 위기를 외쳤다. 여기서의 비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현실이었다. 변화의 본질, 끝없는 질문들. 최 회장이 말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산업?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의 설계?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간담회의 차가운 공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인가? 왜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위기의 서막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 서막은 더 거대한 변화를 향한 필연적인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유, 무엇이 문제인가?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한계와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유는 단순히 하나로 정의될 수 없다. 경제의 위기는 항상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다. 첫째, 글로벌 불확실성의 그림자. 미국과 유럽의 긴축 재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패권 전쟁.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글로벌 의존도가 높기에 외부 변화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국내 경제의 둔화.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이상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성장 동력은 갈수록 약화된다. 최 회장의 발언 속 구조적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래된 시스템과 관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셋째, 기술과 혁신의 정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가? 기술 경쟁력이 주춤하면서 혁신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최 회장은 그날 미래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필수 과제다. 침묵 속의 메시지. 간담회의 마무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철학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구조적 개혁이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의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우리는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에 끌려가게 된다. 이 경고는 우리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관통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유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왜 경제는 위기인가? 왜 지금 변화가 필요한가? 이유를 알면 해답도 찾을 수 있다. 간담회의 무거운 침묵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다음 단계의 선막일지도 모른다. 충격과 반향? 언론의 날카로운 반응. 비상 간담회가 끝난 직후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앞다투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최대원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며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그날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언론의 글줄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경제일보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경제단체 비상간담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최대원 회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음을 울리는 최후의 벨이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금리 인상,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드러난 자리였다고 분석하며 그 자리에 있던 주요 경제인들의 침묵에 집중했다. 간담회장을 메운 공포는 이제 현실적인 위기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한경경제신문은 더 날카로운 톤으로 반응했다. 구조적 한계라는 최 회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리더조차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변화는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깊은 늪과도 같다. 언론은 최대원 회장이 언급한 구조적 한계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이것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언론의 반응은 단순한 논평에 그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최 회장의 발언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했다. 구조적 한계라니 그동안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건가? 뒤늦은 경고가 아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변화가 경제를 바꿀 수 있을까? 특히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층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변화라는 단어의 회의감을 드러냈다. 변화는 항상 언급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과 실행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놀랍게도 해외 언론 또한 이 비상 간담회를 주목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 성장이 멈춘 곳에서 더 큰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가 없다면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강조하며 최대원 회장의 발언을 대한민국 경제의 리더의 위기의식으로 해석했다. 언론의 반응은 명확했다. 최대원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깔린 침묵의 위기를 폭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충격과 반향, 그리고 불안. 지금 우리는 최대원 회장의 말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한다. 왜 지금 이 경고가 필요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다음이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